그가 처음부터 경기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긴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감독 롭 톰슨이 반은 농담처럼 반은 안도의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름 아닌 이정우 선수입니다. 필라델피아가 6대4로 승리를 거둔 경기였지만 단 한 번의 타석에만 나선 이정우의 존재감은 필리스 벤치와 불펜 전체를 끝까지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한 이닝만 먼저 나왔다면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9회 초 경기가 거의 정리된 분위기 속에서 빨간 유니폼의 관중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하던 그 순간 필리스 덕아웃에서는 다가올 두 번째 타자에게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지난 3일 내내 맞붙었던 선수 이정우. 전날 경기에서 단 하나의 안타를 기록했을 뿐이지만 필리스 불펜은 그를 막기 위해 최고 전력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주저없이 톰슨 감독은 클로저 호세 알바라도에게 등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시속 100.3마일 싱커는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단지 멋지게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정우와의 단 한 번의 맞대결조차도 방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알바라도는 7개의 공을 던져야 했습니다. 쉬운 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99마일을 넘는 싱커 4개, 방향이 급격히 바뀌는 커터, 땅을 스치듯 떨어지는 볼 하나까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시속 100.3마일의 싱커. 이정우는 정확한 타이밍에 몸을 회전시키며 배트를 휘둘렀고 공은 낮게 깔리며 브라이슨 스탓을 스쳐 지나가 가볍게 1루타가 됐습니다. 득점은 없었고 경기 결과도 바뀌지 않았지만 이 장면은 필리스 코칭 스태프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한 번만 상대했군. 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경기 직후 ESPN은 특별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이정우는 지난 10년간 메이저리그 신인 중 처음으로 호세 알바라도의 시속 100마일 싱커를 첫 맞대결에서 안타로 연결시킨 선수입니다. 언뜻 보면 사소한 기록 같지만 투수들의 세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단순히 구속 때문이 아닙니다. 이 공은 계획된 결정구이며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수 중 한 명이 던진 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뛰어난 관찰력과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흔들림 없는 멘탈로 이 공을 정확히 받아쳐 누구도 반응할 수 없는 인플레이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FOX 스포츠는 에릭 힌스케 전 타격 코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 타구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필리스 불펜을 즉시 방어 모드로 몰아넣었어요. 게다가 그는 단 한 타석만 소화했을 뿐입니다. 만약 3회부터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실제로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공감한 지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필리스가 더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이정우가 선발에서 빠졌기 때문에 운 좋게 이긴 것 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정우는 경기 MVP로 선정되지 않았고 화려한 하이라이트 장면도 없었지만 메이저리그 공식 채널의 썸네일에는 또다시 그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Most Recent Game and Best of the Last 10 Games 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는 그가 많은 점수를 올리지 않아도 단지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MLB 전체의 시선을 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BO 시절부터 이정우를 지켜본 팬들에게는 놀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루키에게 매우 냉정한 메이저리그에서 단 한 번의 타석 때문에 필리스가 클로저까지 투입해야 했던 상황은 최근 몇 년 사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장면은 여러 방식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땅볼 안타, 점수가 없는 인플레이, 박스 스코어의 작은 숫자 하나. 하지만 실제로 그 경기를 지켜본 이들은 모두 압니다. 그 순간 필리스는 전략의 정수를 담은 시스템 전체를 오직 한 명을 막기 위해 가동했습니다. 그 한 명이 바로 이정우였습니다. 하루 종일 벤치를 지키다가 단 한 번의 타석에서 상대 팀에게 최강 투수를 소환하게 만드는 선수. 결코 평범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필리스는 이정우 때문에 불펜 운용을 조정해야 했던 첫 팀이 아니며 분명 마지막 팀도 아닐 것입니다. 9회 초 그 타구가 경기장을 스쳤을 때 관중석에서는 큰 함성도 없었고 동료들의 환호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필리스 벤치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평범한 1루타였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야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이정우는 단순히 선구안이 좋은 타자가 아니라 경기의 리듬을 읽고 투수의 로직을 파악해 결정적인 순간에 반응할 줄 아는 진정한 위협의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유형의 선수는 모든 팀이 보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어떤 전략으로도 완벽히 제어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The Athletic의 전문가들은 이정우를 The Disruptor 라고 표현했습니다. 완벽하게 굴러가던 투수 운용 시스템을 조용히 교란시키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450피트짜리 홈런이나 강력한 스윙이 없어도 상대에게 충분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선수. 이정우가 만들어내는 압박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단지 3회에 등장했을 뿐인데도 상대는 매투구 하나, 수비 위치 하나, 처리 동작 하나까지 다시 계산해야만 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그를 움직이는 심리 퍼즐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정우와 맞붙는 투수는 대부분 더 많은 공을 던지고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타석을 떠날 때도 좀처럼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세 알바라도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정우와의 단 한 번의 맞대결에서 7개의 공을 던졌고 실수 없이 계획대로 던졌음에도 결국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정우는 압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높게 평가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수의 패턴을 파악하고 배트 스윙 한 번 한 번에 분석을 더해가며 타석을 조율해 나가는 능력. 그는 속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도를 역이용해 투수를 자신의 사고 흐름으로 끌어들이는 듯합니다. 세 번째 공에서는 파울로 끊고, 다섯 번째 커터는 냉정히 흘려보내고, 일곱 번째 싱커는 극단적인 바깥쪽 대부분의 타자들이 스윙조차 꺼리는 이른바 데드존에서 정확히 받아쳐 안타로 연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박스 스코어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한 수치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리스 코칭 스태프의 표정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공이 땅에 떨어지고 스탯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의 안도. 이는 단순히 점수를 막아낸 안심이 아니라 가장 큰 위협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경기 후 롭 톰슨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타구는 여러 상황을 열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주자가 없었던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기 후 코멘트 같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정우를 막은 게 아니라 그가 너무 늦게 나와서 운 좋게 무사했던 것뿐입니다. 요즘 MLB에서 하나의 역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이언츠는 경기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가 출전한 날이면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는 언제나 그의 편입니다. 오늘 경기 이후 MLB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표 이미지는 MVP로 선정된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아닌 이정우의 스윙 장면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Best of the Last 10 Games 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의 가치는 득점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전술 전체를 바꾸게 만드는 데 있다는 사실. 하이라이트만 보는 이들에게는 오늘 9회 타구가 별다를 것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이언츠 팬, 전문가 그리고 이정우와 실제로 맞붙어본 투수들에게는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단한 경기를 펼치지 않아도 기회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번 정확한 순간에 올바른 선수가 등장했을 때 그 존재 하나로 메이저리그 전체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경계는 이정우가 이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기도 합니다.